안녕하십니까? 춘천대학 입시 설명회 2021학년도 대입 자기소개서 작성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김한슬 선생님입니다. EBS에서 입시 설명회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요. 대입 자기소개서 바이블이라는 책의 대표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40분 정도 어떻게 하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과연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만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례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일한 평가 지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도 있는 반면 생각보다 자기소개서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도 대학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서류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자기소개서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1번 논술학원 선생님이 대신 써준 자기소개서. 2번 멋진 단어와 표현을 많이 사용한 자기소개서. 3번 고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스펙에 초점을 둔 자기소개서. 4번 자신의 경험과 앞으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5번 지금까지 받은 여러 가지의 상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중에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는 바로 4번입니다. 여러분이 써야 하는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앞으로의 목표 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인데요. 먼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말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대필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필의 유혹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투박하더라도, 표현이 다소 투박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써야만 정말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글을 쓰다 보면은 약간의 과장이나 어떤 멋진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읽지 않은 책을 읽었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활동을 했다고 자기소개서에 쓰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무작정 쓰지 말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강점을 2개에서 3개 정도 먼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정해져 있는 질문에 무작정 답변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면요, 굉장히 일관성 없는 글이 되고 두서 없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퇴고하고 첨삭하면서 또 고쳐 쓰다가 한 달, 2달 내내 계속 자기소개서만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쓰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강점인 모습을 먼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을 하셔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면을 볼 것 같으세요? 만약 선생님이 사장이고 대표고 이제 사원을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2가지 정도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일 테고요. 2번째는요, 진정성, 다시 말해서 간절함이겠죠. 다른 회사가 아니고 나는 이 학교에 꼭 가고 싶다.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에 꼭 가고 싶은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와서 다른 회사 가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겠죠.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일단 처음에는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강점이 되는 모습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 난 좀 자기주도적인 것 같다.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리더십이나 친구 관계에서의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인 수학에 자신 있는 사람이다. 또 나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꼼꼼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나도 플래너를 쓰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먼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2개에서 3가지 정도 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이제 제가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테니까 두 번째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설득력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찾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생은 예를 들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과목을 성적을 향상시켰고 공부를 하면서 그 향상된 걸 바탕으로 교내 멘토링 활동도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 주도적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동시에 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플래너를 써서 학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남이 시켜서 공부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리더십이 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생이라면 이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서 동아리나 어떤 발표회 활동 중에서 내가 친구들의 갈등 사례를 해결했거나 혹은 리더로서 팀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었거나 하는 사례를 또 발췌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활동 사례가 여러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르러서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주장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항은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학업과 관련한 노력이 있다면 알려달라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이 질문에 전 이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저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제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찾은 두 가지 사례. 첫 번째, 고2 때 수학 과목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향상된 성적을 바탕으로 나는 학교에서 교내 멘토로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2년간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게 근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만든 저의 이런 역량은 대학 진학 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런 식의 뼈대가 여러분 각각의 질문 문항마다 만들어 둔 이후에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셔야 좋은 자기소개서를 일관성 있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조금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붙여볼게요.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제가 대학에 특정 학과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긴 했지만 그렇게 연계성 있는 활동은 못 찾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철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제 고등학교 활동 중에서는 철학과 관련된 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경영학과 동아리에 간 적도 없고 경영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은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 내에서 녹여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이 전공의 이름이 1대1로 대응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핵심 역량을 먼저 쭉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전공에서 필요할 것 같은 또는 필요한 그 진로 영역의 또 역량들을 또 오른쪽에다가 쭉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한다라는 점이 말 그대로 대학교의 수학과에 갈 때 저는 수학을 잘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는 수학을 잘하는데 이 이유는 제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또 체계적인 습관, 문제풀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나의 논리성은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진학을 하거나 혹은 또 심지어 인문학과에 진학해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소설을 쓰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먼저 여러분의 강점을 쭉 써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학 전공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전공 적합성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대를 먼저 잡아야 글이 산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인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 확인할 사항,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문항마다 주장과 근거,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나의 강점, 그리고 적절한 사례, 결론, 그것이 대학 가면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가 적절하게 배치가 잘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더 좋은 근거는 없는지, 다시 말해서 더 좋은 사례나 에피소드는 있는지 또 한번 점검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자기소개서 질문이 적게는 3개, 크게는 4개 정도가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 질문에 자꾸 같은 사례가 등장을 한다면 읽는 사람이 조금 식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례는 없는지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더. 각 사례가 모두 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더 강조하고 싶은 나의 역량, 나의 에피소드는 없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모든 것에 다 스스로 답변을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본격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혹은 작성한 이후에 꼭 검토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9가지 원칙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만 지켜도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바로 질문의 요지 파악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막연하게 막 떠오른 대로 두서없이 글을 쓰다 보면요. 엉뚱한 내용을 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지 않고 혼자 쓰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더욱 있어요. 질문에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대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멋진 이야기를 써더라도 읽는 사람이 계속 의문점이 들겠죠. 도대체 이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않는 글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례인데요. 실제 사례인데요. 과연 이 글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눈치챈 분들이 벌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질문은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는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계속해서 중국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중국에 있었던 일을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핵심 줄거리로 쓰기 시작했어요. 원칙에서 벗어나고 질문에서 벗어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면 서술해보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요, 이 답변은요, 뭔가 잘못 썼다기보다는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바로 리더십이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학에서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항목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썼던 글을 보면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기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내가 한 이유가 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이유가 그냥 그래서 했다라는 굉장히 단편적인 결론을 이야기를 했죠. 만약 이 내용을 어차피 본인이 한 활동이기 때문에 약간 더 강조를 한다면 어떨까요? 평소에 나는 돌봄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비슷한 친구들을 비슷한 뜻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했고요. 매달 나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준다면 이 질문의 의도인 이 리더십이라는 항목도 강조가 되고 자신의 강점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답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두괄식으로 말하기인데요. 두괄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두괄식 뭐죠? 중요한 말을 앞부분에 하는 게 바로 두괄식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꼭 두괄식으로 써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주장을 앞에 말하는 두괄식 글쓰기 그리고 주장을 마지막에 말하는 미괄식 글쓰기 어느 글쓰기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글을 잘 쓰는 학생이라면 결론이 마지막으로 가 있더라도 글이 일관성 있게 훌륭하게 잘 작성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죠? 우리는 글을 별로 작성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글을 작성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추측하면서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사람의 강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말, 제일 중요한 말은요. 맨 앞에다가 서술해 주는 게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사례예요. 미괄식으로 서술을 한다면요. 이렇게 되겠죠. 난 대학에 진학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겁니다. 뭐 지식도 쌓을 거고요. 2학년 때 뭘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사회에 나가서도 뭘 할 겁니다. 쭉쭉쭉쭉 설명을 다 하고요. 마지막에 이를 통해서 저의 꿈인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만약 글을 잘 쓴다면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글을 두서없이 쓰는 경우에는 이 친구가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친구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되고 싶은 목표, 나의 장점 같은 중요한 것들을 앞부분에 몰아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읽기가 편한 글이 됩니다.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러이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학교 때는 이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랬고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나는 해양 건축 분야의 1인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 그리고 결론.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앞부분에다가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기 편한 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꼭 시간의 흐름에 순서대로 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짧고 명료하게 글쓰기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다 보면요. 점점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마침표 안 찍고 콤마. 글이 점점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 자기소개서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수식어구, 미사여구를 붙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수식어가 길어져서 문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읽는 사람이 읽기가 힘듭니다. 어디서 호흡을 끊어야 하는지, 이 친구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짧고 명료한 글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짧고 명료한 글이 읽기 편한 글이고 읽기 편한 글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학 후에 고등학교를 복학한 적응 기간은 저에게 가장 힘들었지만 결코 가치 없는 것은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친구들도 좀 부끄러워했고 저 또한 남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루머가 많이 있어서 친구 사귀는 것을 포기해서 거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조금 길죠, 그렇죠? 조금 더 간결하게 고쳐본다면 어떨까요? 유학 후 고등학교에 복학한 뒤 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힘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다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주죠. 제가 소심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몇몇 아이들이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왕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에 글과 비교를 해보면요. 한 줄 정도가 줄었죠. 줄어든 분량만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글 쓰는 것이 이해하기도 쉽고 하고 싶은 말도 더 할 수 있는 좋은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RCY라는 활동을 했던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장이 조금 깁니다. 약간 좀 시적인 표현들을 썼어요. 표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읽는데 호흡이 좀 긴 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RCY 활동을 통해서 꽃동네에 다녀왔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소외된 이웃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압축해 본다면 읽는 사람이 읽기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명료한 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구체적인 서술입니다. 구체적인 서술. 과연 구체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반복해서 많이 말하면 그게 구체적인 서술이 되는 걸까요? 자, 자기소개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는 입학사정관을 설득하는 글쓰기입니다. 난 여기 갈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생활을 해왔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이 대학에 뽑아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설득이 여러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요. 여러분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그 탄탄한 것,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요. 키워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하원칙 있죠? 들어보셨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 중에서 이 무엇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어떻게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기술한 자기소개서일수록 이게 바로 구체적인 자기소개서가 되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이 느껴지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잘못 쓴 예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구체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읽는 사람은 전혀 구체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 일은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에 광고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가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고 처음에는 AD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없어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생소한 AD 분야는 손대기 힘든 영역이었지만 성장통을 통해 인연을 맺은 김미영 선생님은 저희의 어려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언대로 포토샵을 잘하는 친구에게 광고 작업을 부탁했고 작품을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느껴지나요? 선생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도대체 이 AD라는 게 뭘까? 광고와 관련된 그리고 또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 혹은 하는 분이라면 이 일을 읽으면서 AD라는 역할이 어떤 이 아트,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입학사정관이 이 AD라는 단어를 모른다면은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장통을 통해 인연을 맺은 김미영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이름은 가명인데요. 선생님 이름을 썼다고 해서 이게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주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장통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 궁금합니다. 이게 이 친구가 방황을 할 때 도와줬던 선생님인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인 건지 그죠?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만 구체적이고 읽는 사람은 구체적이지 않은 글입니다. 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셨대요, 선생님이.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서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이 친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긴 글을, 4줄에 이르는 이 긴 글을 조금 요약해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만 남습니다. 광고 공모전에 나가려고 했는데요.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조금 그죠? 여러분이 봤을 때도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구체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볼 텐데요. 자, 제가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에 합격한다면 교내 학습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요. 저의 발전을 위해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거고요. 중국어와 인도어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학습이 아니고 펜팔이나 교환학생 등의 실질적인 체험도 많이 할 겁니다. 또한 전공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어떤가요? 이 친구는요, 학업 계획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서술하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 3줄 안에 벌써 하겠다는 행동이 6가지, 7가지가 돼요. 그 중에 단 하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중요성 있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럼 구체적인 글은 어떤 글인가요? 선생님이 본 굉장히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쓴 예입니다. 교내 토론 동아리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소개한 친구인데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 레드 토네이도라는 이 동아리는요, 교내 토론 동아리입니다. 토론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뭘 했는지, 어느 정도 빈도로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게 저한테 중요한 활동이었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했던 다양한 활동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꼽아주세요.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영화 대본을 쓰고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례를 뽑아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요. 그 많은 활동 중에서 매주 한 활동 중에서 그 중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처음 찬반 토론에 참여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토론이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 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논리가 타당한지 수십 번 읽어봤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거울 보면서도 정확한 발음을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첫 토론에서 7대3의 평가로 승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 있게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나중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관심사를 깊게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나아가서 앞으로의 나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한 글입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고등학교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였나 봐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뭘 얻었는지를 서두에 써주고 있어요. 바로 두 갈씩 작성입니다. 저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자기 주도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없었다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쓴 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갈식으로 썼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편안하게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다음 내용을 쉽게 예상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점도 불편했고 저런 점도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깨워주니까 지각도 자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지금까지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한번 고쳐보자 라고 결심을 했고요. 마치 내가 훈련소에 입소한 것처럼 하나하나 습관을 고쳐나가는 트레이닝 센터가 되었습니다 하고 어떻게 고쳐나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글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면 에피소드 하나에 집중을 하시고요. 그중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나아간다면 왜 했는지까지 언급을 해주신다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째인데요. 이 5번째는 바로 나열하지 않기라는 원칙입니다. 선생님이 이게 5번째에 배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하고 나열하면서 쓰는 거하고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는요, 한 가지 사례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는 건데,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을 다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의 목표 리스트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스펙들을 다 그냥 불러주는 스펙 소개서도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본 자기소개서 중에서 가장 활동이 많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쓴 예전 자기소개서의 사례라서 이 자기소개서에는 이제 교외 활동, 지금 뭐 토익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교내외 활동은요, 교내에서는 논술반 동아리를 했고요, 영어 동아리를 했고요, 영어조의 사회자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토익 시험을 봤고요, 영어대회 참가를 했고요, RCY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논술반 캠프에서는요, 매주 제시문 해석을 했고요, 팀티칭을 했고요, 첨삭을 했고요. 영어 동아리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 단어 시험, 영미소설, 드라마 등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또 카페를 만들어서 영어 일기도 썼습니다. 또 월요일 아침마다 영어 조회를 하는데요, 겨울방학이 되면 토익 시험을 봅니다. 또 잉글리시 업이라는 대회에 참가를 해서 도대회까지 나갔습니다. RCY 활동도 했고요. RCY 활동에서는 꽃동네 방문도 했고 목도리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활동이 굉장히 많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은 활동들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좀 고칠 점을 이야기해 준다면은 이 친구가 만약 이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아침마다 아침 조회를 영어로 했던 그 사례에 초점을 두고 이 전체 내용을 그 사례에 초점을 두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뭐고 그게 지금 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고 글을 썼다면 훨씬 좋은 글이 됐을 거예요. 지금 이 글은 나열한 글입니다. 잘못 쓴 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영어와 관련된 사례인데 잘 쓴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를 스스로 선정해서 영문 에세이를 작성을 했고요. CNN이나 AP통신 같은 해외 신문사에서 기사를 가져와서 사전 찾아가면서 번역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2학년 때는요, 이렇게 향상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 출전했고요. 비록 상은 못 탔지만 스스로 원고를 쓰고 수십 번 연습을 하면서 흥미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한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화 시대에 국가 발전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에 지원한다면 지원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풀어나갔습니다. 사례가 굉장히 적은 사례만 언급을 했고 거기서 뭘 했는지
어떻게 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뭘 배웠는지를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글과 비교를 한다면요. 훨씬 구체적인 글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열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잘 못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려다 보면은 스펙을 나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조심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5번 나열하지 않기였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이지 않은 글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이 공부라는 단어에 색깔을 넣어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요. 구체적으로 써보라 그러면요. 왜 했는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뭐가 힘들었는지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니까 앉은 자리가 불편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주변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도움을 받았고요. 어떻게 공부할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 집에서 공부하니까 시끄러워서 공부가 잘 안 됐습니다. 따로 공부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전교 15등 안에 들면은 독서실처럼 운영되는 비전룸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비전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라는 키워드만 엄청나게 많이 반복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 글은요. 그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도만 느껴지는 글이에요. 어떻게는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키워드만 반복하는 거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바로 일관성 있는 글쓰기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시간에 그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아까 먼저 소개를 드렸죠. 그게 바로 일관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함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관성은 뭘까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 담겨야 하는 일관성은 뭘까요? 바로 나를 뽑아주세요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저는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보세요. 전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역량이 있다는 게 설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뼈대를 세우셔야 되고요. 만약 뼈대를 세우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그냥 먼저 질문에 그냥 답변을 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인데요. 사과는 빨가요. 원숭이 엉덩이도 빨갛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두서없는 글이 되고 말 거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선생님이 내봤어요. 깜짝 퀴즈입니다. 깜짝 퀴즈.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 질문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맞추지를 못합니다. 자, 그 자기소개서에서 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요 빈칸은요. 직업입니다. 직업. 5글자의 이름, 직업 이름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와 체육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운동에 상당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면 다양한 분야의 교양 공부를 하면서 땡땡땡으로서의 기초적인 자질을 기르고 싶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를 기획하기 위해서 녹색연합에 가입을 하고요.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환경 포트폴리오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동아리 영어 회화 클럽 멘토스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글로벌한 땡땡땡에 되기 위해서 자질을 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뭘까요? 감이 좀 잡히시나요? 선생님은 이 글을 처음 읽을 때 운동과 관련된 직업을 꿈꾸나? 하고 생각을 했다가 읽다가 보니까 또 환경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친구가 되고 싶은 직업은요. 광고 기획자였어요. 연상이 되시나요? 아마 아무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일한 힌트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요. 뭐 디자인이나 예술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소개하는 자료로 많이 쓰는 것들,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정도 단어만 이 광고 기획자라는 이 키워드하고 관련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좀 쉽게 글을 초점을 맞춰서 풀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고등학교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훌륭한 광고 기획자가 되려는 꿈이 생겼습니다. 2갈씩으로 서술을 했고요. 하지만 고등학생으로서 광고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광고의 수상작들을 살펴보면서 꿈에 대한 의욕을 다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다양한 광고제에 참가를 해서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광고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광고 중에서도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씨처럼 훌륭한 글로벌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가요? 앞에보다는 훨씬 구체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일관성 있는 글쓰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을 느껴지게 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일관성 있는 글쓰기의 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소개서 마음 급한 마음에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별로 내가 뭘 쓰려는지 고민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그리고 자율문항인 4번에 이르기까지 무작정 답을 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거고 굉장히 두서없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면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꼭 나는 이 문항에서 나의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그게 정해졌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것이 나의 미래에 전공과 학업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뭐라고 주장을 할 것인가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나에게 그 장점이 있다고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인가 사례까지 연결시킨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식상한 글 피하기입니다. 식상한 글 피하기.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도 맨날 보면은 지겨울 수가 있죠. 아무리 맛있는 치킨도 매일 먹고 삼시세끼 먹으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소개서를 읽는 입학사정관은요. 정말 많은 자기소개서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를 만들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12년의 세월을 굉장히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고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경험한 것도 비슷하고 어려웠던 점도 비슷하고 꿈도 사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다른 친구들하고 겹치지 않게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상한 글 피하기는요. 소재를 겹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재는 겹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하지만 그 소재를 풀어나가는 그 내용, 전개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느꼈는지, 그 와중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게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 사실과 환경이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의 계기를 주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총 5가지의 식상한 소재를 선생님이 소개를 해볼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질문, 자율문항 중에서요. 그 어려움을 묻는 여러분이 겪었던 힘겨웠던 점, 고난 어떻게 극복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항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고 가족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버지가 실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또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간호를 했다든지 가족에게 찾아온 어려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나의 어떤 지금 현재 모습, 변화의 계기는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 버려요. 자, 이런 글은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식상할 수가 있어요. 왜? 가족 환경 그리고 생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소재를 쓰기 위해서는 소재만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을 그냥 쭉 서술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느꼈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에 초점을 맞추셔서 글을 쓰면 식상한 글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 4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분명히 우린 쓰고 있는데요. 가족 소개서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님의 교육 방침, 할머니의 가르침, 가훈 등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언급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입학사정관, 대학에서 궁금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가족소개서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비슷한 소재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고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의 주어를 마치 영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어를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의 문장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스트 3입니다. 성적 하락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고난, 성적 하락이었습니다. 학업 노력 쓰세요. 저는 성적이 하락했는데 노력해서 향상됐습니다. 이 주제가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소재를 선택을 해요. 해결 방법도 심지어 비슷합니다. 어려웠는데요.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감명받아서 해결했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해결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요. 우리 흔히 연극이나 영화에서 말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계장치의 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데 해결책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절대자가 나타나서 그냥 한 큐에 해결을 해줍니다. 지금 이 친구도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막 했었는데요. 해결 방법 조언을 들어서 해결했습니다. 굉장히 식상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글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성적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꼭 쓰겠다면 그 해결 방법,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써주셔야지 식상한 글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리더십을 쓰라고 했더니 회장이었습니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저는 영어를 잘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1차원적 사고, 1대1 대응이죠. 여러분이 회장이라고 해서 그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리더십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친구들한테 햄버거 사준다고 하고 회장이 됐을지도 몰라요. 리더십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점을 리더십으로 꼽았다면 회장이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장이었다면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갈등을 해결했고 학급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나는 글로벌 리더다라고 하려면요. 그냥 영어를 잘해요 하나 가지고는요. 정말 부족한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리더십과 관련돼서 여러분 회장이었어요 하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학업 계획 쓸 때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글로벌 리더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글로벌 리더 전형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영어를 막 배운대요. 외국어를 배운대요. 외국 학교에 나가서 교환학생을 하고 또 해외 연수도 간대요. 외국 친구도 사귀고 펜팔도 한대요. 거의 대부분의 문장이 다 영어와 관련된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에 입학하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더 수준 있게 공부하겠습니다.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해서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의 강의를 듣고요. 유명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답사함으로써 이 훌륭한 컨벤션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소양을 갖추려고 합니다. 3학년이 돼서는요, 복수 학위 제도를 이용해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2년 동안 교육과정을 거칠 생각이고요. 인간관계와 학문의 폭을 넓히고 또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서 실용 영어를 습득할 겁니다. 자, 지금 학업 계획을 쓰라 그랬는데 그냥 영어 공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선생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글로벌을 강조하려고 자꾸 어학이나 해외 연수하겠다를 기술하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은요. 여러분이 대학교에 진학해서 그 대학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대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친구는요.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으니까요. 다른 학교, 외국의 학교, 외국 경험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선생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8번째입니다. 총 9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8번째는요. 비약하지 않기라는 원칙입니다. 이 비약하지 않기라는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의 어떤 문장이 조금 투박하거나 표현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거나 하는 거는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은요.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처음 쓰는 거고 우리가 한석봉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글을 명필로 써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논리에 비약이 있다면
이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친구가 생각, 사고방식이 좀 이상한데? 논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러분이 글을 멋지게 쓰려다 보니까 문장의 논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의 주장이 타당한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타당한지 꼭 검토를 하시고 주변 친구들, 가족들한테도 보여주고 내 논지가 맞는 건지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이 친구는요. 배경 설명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고등학교가 이제 해외 고등학교랑 이제 자매 결연을 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교내 활동으로 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그 근처 학교 답사도 하고 박물관도 갔다 오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조금 포인트를 이상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 외국에 갔던 그 연수 시기 중에서 둘째 날 아침부터 마지막 밤까지 감기에 걸려서 굉장히 거의 말을 못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몸도 아프고 그걸 통해서 얻은 것이 난감한 상황의 대답을 피할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는 말을 줄일 수도 있다는 장점을 얻었대요. 그래서 감기라는 걸 통해서 말의 소중함과 침묵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와닿지 않죠. 그렇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읽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공감되지 않는 그런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도입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영학과 진학해서 CEO가 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친구는 그렇게 막연하게 쓴 게 아니고요. 굉장히 또 범위를 구체적으로 좁혀줬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입학해서요. 의료경영 분야에 진출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굉장히 좁혀줬습니다. 좋은 자기소개서의 시작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다음 줄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의료체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병원 경영이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의료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경영학과 입학해서 의료경영 분야에 진출하려는 어떤 당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선생님은 논지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너무 멋있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동네 병원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병원 원장님들을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약간 조금 문제가 있겠죠?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멋진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저는 훌륭한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할 것이고요. 동시에 21세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문학적 소양도 갖추겠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21세기 인재가 뭔지, 인문학적 소양이 뭔지, 글로벌 리더가 뭔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저렇게만 언급을 하면요. 그냥 멋있는 이야기를 한 것일 뿐 내용이 없는 글이 됩니다. 만약에 저런 단어를 쓰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적 소양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주셔야지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 없이 이 사람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 이 지원자가 어떤 역량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이해하기가 쉬운 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쉽습니다. 바로 검토하자입니다. 검토하자.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시간보다 검토하고 수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해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맞춤법 틀리는 경우 정말 많고요. 심지어 대학에 여러 개를 지원을 하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주변의 도움을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의 잘못된 점을 자기가 고치면서 스스로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주변 친구들, 가족들은요,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서는요,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해서 점검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논지의 비약은 없는지, 구체적인지, 틀린 부분은 없는지, 맞춤법 괜찮은지, 학교 이름은 잘 썼는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을수록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기소개서는 입학사정관을 설득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글쓰기, 일관성 있는 글쓰기로 자기소개서 잘 쓰시고요. 입학사정관을 설득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